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이 슈퍼리그의 공식 참여를 발표했습니다. 이 슈퍼리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리그인데 유럽 정상급 팀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것인데요. 단순한 가능성으로 거론되던 슈퍼리그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 기미가 보이자 많은 축구 팬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유럽 축구 연맹 측에서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와 해당 국가 리그에서 퇴출을 시키겠다는 엄포를 넣으면서 논란의 규모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당황스러운 것은 토트넘이 슈퍼리그의 창설 클럽 12개 안에 들어갔다는 토트넘 측의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기존의 슈퍼리그의 창설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팀으로는 11개의 팀이 거론이 되었으며 이는 굵직굵직한 클럽들이었는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첼시, 아스날,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 밀란, 파리 생제르맹이 그 클럽들이며 이 외에도 초청된 팀들이 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인테르, 마르세유, 로마 등인데요. 애초에 슈퍼리그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팀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12팀이 슈퍼리그의 창설 클럽으로 지명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는 밀란, 아스날, 아틀레티코, 첼시, 바르셀로나, 인테르, 유벤투스, 리버풀, 맨시티, 맨유, 레알 그리고 토트넘입니다. 파리, 뮌헨 등이 빠지고 또 다른 독일 클럽인 도르트문트 역시 빠지면서 이 발표된 12팀 명단에는 독일 팀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토트넘 측에서는 3개의 클럽이 추가적으로 창설 클럽의 멤버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진행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이 슈퍼리그의 창설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회는 FIFA나 UEFA 같은 연맹 소속이 아니기에 사실상 단독적인 유럽의 축구 대회가 되는 것인데요. 2022년 시작 예정으로 현재 밝혀져 있는 이 대회가 과연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만 UEFA는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67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며 입장문을 통해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FIFA 및 산하 조직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 즉 자국리그, UEFA 챔스, 유로파리그 그리고 심지어 국가대표 경기까지 참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슈퍼리그의 창설이 단지 참여 클럽의 이익을 위해서 축구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클럽들은 슈퍼리그 참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축구협회 측에서는 이 나라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슈퍼리그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용은 JP모건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 첫 시즌에 100억 유로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정상급 축구 경기 리그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존의 팬들은 과연 이러한 리그에 참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불참 의사를 나타냈는데 뮌헨의 CEO인 칼 하인츠 루메니게는 분명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단들이 슈퍼리그를 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슈퍼리그의 창설은 국내 리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UEFA의 제재로 인해 소속 선수가 월드컵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슈퍼리그에 참여하는 팀들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국 리그의 더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스포츠가 돈으로 움직이는 것에 신물이 난 팬들은 슈퍼리그 창설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축구란 스포츠가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이 JP모건이 FIFA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며 월드컵 출전 등을 막지 말아달라는 협상이 80%까지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영국의 언론 BBC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지 팬들의 경우에는 축구가 로컬적인 소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지역, 국가리그와 달리 슈퍼리그는 구단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해외 중계권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범세계적인 리그라는 점 때문에 자신들이 지역 팬이었다는 자긍심 그리고 다른 팬들과의 교류 등을 즐기던 현지 팬들은 슈퍼리그가 자신들의 행복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현재 밝혀진 슈퍼리그의 초기
창설팀 12개 중 6개의 팀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EPL의 사무국은 슈퍼리그 창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잉글랜드와 유럽 전역의 팀들이 리그의 순위 다툼을 통해 다른 유럽 팀들과의 경기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슈퍼리그는 유럽 축구 전체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부터 하위 리그 및 지역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가 작동하는 축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맨유의 추진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슈퍼리그는 유럽 70년 축구 역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다만 지역 감정 없이 해당 클럽을 응원하고 있는 세계의 팬들은 그동안 FIFA와 UEFA가 기득권을 누려왔던 축구 경기 일정을 벗어나서 빅매치를 지속적으로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대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풍부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미 자국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등의 일정으로 포화 상태인 일정 가운데 과연 슈퍼리그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축구는 어떤 상황에 처할까요? 어딘가에는 2군, 3군을 쓰면서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혹시 모르죠. 무리뉴 감독이라면 한 주에 경기가 3개 있어도 자신이 믿고 있는 선수들을 그만큼 더 혹사를 시킬 수 있을지 말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만약 토트넘에 남게 되는 경우 슈퍼리그를 통해 세계 정상급의 팀들과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분명 흥미진진한 일이며 사실상 토트넘이 챔스를 가길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이 그 때문일 것입니다. 토트넘이 어떻게 슈퍼리그의 창립 클럽에 들게 되었는지가 신기한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상 레비 회장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토트넘이 슈퍼리그에 참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경기력이면 거의 강등권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슈퍼리그 참여 소식에 거의 다 분노하는 모습이었으며 이는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기업가들을 위한 조치라고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었으며 심지어 해당 대회에 참여하더라도 트로피를 얻을 확률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자조하기도 했는데요. 빅매치도 희소성이 있기에 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부분이 존재했는데 리그처럼 매주 빅매치가 열리면 과연 축구 팬들에게 좋은 일이 맞을까요? 사실상 주요 축구팀들의 경기를 다 보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빅매치가 한 주에 10개씩 있다면 하이라이트마저 다 챙겨보기가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토트넘의 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가 EPL, 유럽 대회, 국가대표 등을 뛰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 어이가 없겠죠. 물론 이미 토트넘은 유럽 대회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과연 슈퍼리그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종지부가 찍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죄들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